안녕하세요. 후반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파월이 의장으로 앉아있는 이 가장 중요한 어떤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서 늘 점도표를 이렇게 내놓곤 했는데 2024년에서 25년의 계획상의 그 궤적들을 보면 2024년 12월은 3.8, 2025년 9월은 4.4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금리를 좀 올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반대가 됐죠.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3.75%로 확실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4.75 2024년에서 2025년 12월까지 이제 3.75까지 내려왔는데 계속적으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동결 기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버티려고 했던 그 스탠스인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미국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또 경기 부양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는 빨리빨리 좀 속도감 있게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끝까지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버티려고 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성에 안 차.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찔끔찔끔 내리니까 이게 뭐 가는 기별도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인트를 주면서 빨리빨리 금리 내려라, 빨리빨리 금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몰아붙였죠. 근데 이제 파월이 그냥 뭐 딱 목리 부리듯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파월 개인적인 어떤 이 비리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수사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간에 미국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가 요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확실히 많이 내려왔다. 근데 요걸로 성에 안 찬다. 결국에서는 3%더 깨져야 되고 2%대로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이 기조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2026년 FOMC 전체 일정 보시면 29일 새벽 4시에 아주 중요한 기준금리 이제 동결이냐 인하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 계속적인 인하 랠리를 통해서 3.75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지표 자체가 경제 지표가 그닥 그렇게 성급하게 기준금리 인하할 그런 어떤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지금 연방준비위원들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월 29일 아마도 동결 기조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인데 여기 지금 95% 정도 동결할 거라고 지금 가능성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동결해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필요한 만큼 좀 내려줘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그 관세의 가격 오히려 자국민들이 역풍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잡혀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체감적인 물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는 미국 사람들 뭐 매일매일 일주일마다 단위별로 끊어서 가면 깜짝깜짝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가격 태그가 수시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빛의 속도로 바뀌어 버리니까 미국 시장도 굉장히 지금 소비자 차원에서는 그 물가 체감도가 지금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라는 게 지표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실생활 생필품을 접하면서 그걸 또 돈을 주고 또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압박감이 2배, 3배가 더 느껴져요. 그 지표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워딩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게 안정화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1,429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환율 방어에 나서가지고 1,480원을 뭐 뚫느냐 아니면 1,500원 되느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 엄청난 또 외국인들 들어오는데 진입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라 해서 결국에선 1,430원 정도 연금 동원해서 또 뭐 여러모로 좀 조정을 했었고요. 또 베센트 역시도 좀 구두 개입으로 좀 환율을 좀 낮출 것을 좀 요구를 했지만 결국에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가 계속적인 원화가치 하락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1,460원에서 1,470원대로 계속해서 지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성 차원이
그 모든 어떤 움직임들을 뭐 촉각을 딱 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또 이 집값 추이도 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게 좀 움직여 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딱 내려버리면 이제 집값 어느 정도 좀 묶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뛰쳐나옵니다. 그냥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확 튀어나와 가지고 사냥을 하듯이, 예, 부동산 시장에서 그냥 집값 띄우기 위해서 오매불망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 당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처럼 막 쑥을 먹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처럼 지금 그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 인하라는 신호가 딱 떨어져 버리면 그냥 집값 자체는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겨우겨우 지금 어느 정도 눌러놓지 않았습니까? 콜라병 병마개를 딱 지금 온몸으로 눌러놓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거 살짝 열어버리면 그냥 막 쫙 하고 분수처럼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결단코 지금 환율 변동성뿐만 아니라 집값 추이도 이거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하할 수 없다. 어찌 보면 2026년 단 한 차례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낮게 나오는 이 추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치니까 이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금융상에서 결국 단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급전이라는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계속적인 어떤 이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지만 국채금리는 또 이 환율 부분에 엄청난 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별히 단기 국채금리 3년 이 국채는 3% 이상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이 내수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시장, 서울 평당 평균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이 돌파했습니다. 야, 어떻게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이냐, 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4, 5년 전만 해도 그냥 평당 분양가가 1,700, 한 2천만 원 됐을까요? 거의 뭐 곱절로 올랐죠. 이렇게 되면 평당 분양가가 왜 중요한가? 이 평당 분양가가 거의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19평, 24평, 뭐 32평, 34평 이렇게 평수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비강남권도 좀 심각한 게 지금 분양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건데, 신축은 그래서 얼죽신이라는 말은 이제 폐기시켜 버려야 된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그냥 옛날 말입니다. 그거 나 죽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거 7% 금리 물고 뭐 내가 한 3억 이상 빌렸다고 그러면 그럼 거의 한 달에 2, 300만 원 현금 다 쏴줘야 됩니다. 은행 쪽으로. 그리고 오히려 내가 3억 빌리면 1억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금리인데 그 금리 물고서라도 내가 신축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이 고점의 아파트, 엄청난 고점의 아파트를 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크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평당 분양 가격 5,043만 6천 원, 딱 5천만 원도 아니죠. 더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뭐 지난 6월 4,19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쪽으로 이 강남 쪽에 시세 차익 뭐 10억, 20억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은 현금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시세 차익으로 그런 어떤 부대 비용들을 다 커버링 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강남권이나 이제 경기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나게 녹여놓은 고분양가를 감당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아파트 값이 몇 년 전만 해도 뭐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는 GTX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가장 쌀까? 더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꼬셨어요. 근데 지금 기존의 집이 안 팔립니다. 경기권, 특별히 또 파주 같은 경우는 GTX 호재가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선반영. 주식용어는 선반영이라고 그러죠. 기대감과 실적이 미리 끌어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미리 올려놓은 건데, 막상 GTX 딱 개통되니까 이제 집값이 도리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급락하면서 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 치르지 못하는 또 수분양대들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파주시 목동동
아파트 가격들 보시면 지금 뭐 4억 하락하고 있고요. 3억 2천, 3억 1천만 원, 3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30%에서 40% 정도 엄청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파트 값, 내가 산 아파트라도 좀 올라치면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내 아파트 가치가, 가격 단가가 매일매일 떨어지는 하향 쪽으로 가면 이거 굉장히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금이자 갚는 게 이제 날아오는 화살이 됩니다. 그냥 돌아오는 어떤 내가 의뢰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나의 폐부를 찌르는 화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뼈아픈 그런 어떤 대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급락세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한다 하고서 집을 던지죠. 투매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에 와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마음대로 하셔, 이래가지고 임의경매로 그냥 넘어가 버려. 집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평생 동안 가지길 원했던 집이 한순간에 자신 앞에 그냥 증발돼 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심리 분위기는 뭐 아파트 거래량에 고스란히 묻어 있고 1471건에 그치고 있죠. 누가 이 상황에서 집을 무리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부동산 시장 좋고 불장이고 누구든지 어디든 서울 아파트 잡기만 하면 그 아파트 5억에서 10억 최소한 올라준다 라는 말은 이미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 선수들이 다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고갈비 다 살까지 박박 긁어먹은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고점의 아파트, 이거 물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아닐 빚자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주택자가 여기 물리면요, 이거 방법 없습니다. 온갖 매수 심리 동원해가지고 아파트 지금 못 사면 벼락거지 되고, 다시 지금 서울 아파트는 오르고 있는데 너는 어쩔 거냐? 금리는 오르는데 금리 7% 물고서라도 너 집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벼랑 끝으로 서서히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거래량은 1471건까지 밖에 안 터지고 있고, 구축은 신축 쪽으로 좀 새 아파트가 그래도 제일 좋지 않겠느냐,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물리게 되는 건데, 프리미엄이 나와야지 뭐 물리는 거지. 지금 프리미엄이 어디 있습니까? 프리미엄이 사줄 사람도 없고, 지금 악성 미분양에다가 서울 강남에 나오는 아파트 외에는 신축 분양 아파트는 거의 뭐 경쟁률 자체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타닥타닥 그냥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수조에 붙은 그냥 까지미 마냥 그렇게 그냥 처량하게 엎어져 있는데, 서울 아파트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구 지금 31억 1천만 원 떨어졌죠. 3천만 원. 신반포 2차 19억 5천, 올림픽 패밀리 14억 8천, 한가람 9억 6천, 남산 센트럴 자이 6억 3천, 구로구 한양 수자인 에드윌즈 5억 8천. 자, 1월달 거래입니다. 1월달 거래. 어마무시하죠. 이게 뭐냐? 누적 하락도가 딱 반영이 된 그런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어느 정도 상승률을 찍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단위 혹은 2주일 단위, 뭐 꼴랑 그렇게 해봤자 반영되는 어떤 누적 하락도가 전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하락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타임라인을 좀 길게 느려서 볼 필요가 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5천권, 5천피 이제 찍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점에 딱 올라가면 주가는 결국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으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5천피는 기록적인 어떤 이 넘버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박스권 안에 좀 오래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30조 정도가 예금 시장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어디로 쏟아붓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절대 안 가죠. 최고점인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잘못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시장 얼마든지 내가 몰빵해서 자금 몰아넣으면 돈 벌 수 있다. 물론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도 지금 고점이야. 5천피야, 5천피.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금융 역사상, 금융 역사 40년 됩니까? 그 40년 동안 5천피는 단 한 번도 찍었던 적이 없어요. 최고점이란 얘기입니다. 그 최고점의 냄새를 가장 많이 맡는 사람들이 누구다? 외국인들이, 외국인. 5천피 딱 찍자마자 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 빠져나갔습니다, 애들.
기관이 좀 받쳐주고 개인들이 좀 샀지. 좀 기대감 가지고 30조 원 들고 들어와서 주식을 최고점에서 이제 사버리면 얘네들은 미리 딱 냄새를 맡아가지고 작업 다 해놓고 주식 다 올려놓고 쫙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업 다 쳐놨어요. 최고점까지 지금 올려놓았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호구들이 필요한 거야. 야, 집 사라. 오늘 못 사면 니들 못 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서울 아파트 올라가는 거 봐. 몇몇 샘플 딱 갖다 들이대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주식 시장도 지금 이런 어떤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외국인들 4,193억 빠져나갔죠. 0.24. 5,000피면 이제 6,000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했는데 분명히 조정장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이걸 지금 다 떠받쳐주고 있잖아요. 개인도 빠지고 있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빠지지. 야, 이거 좀 조정장 오겠다 싶으니까. 왜? 이 사람들은 고점 안 잡습니다. 저점에서 딱 잡아가지고 올리려고 기다리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2.71% 엄청나게 올랐죠. 오늘 기관이 받쳐줬어요. 근데 외국인 너무 조금 들어왔어. 아니 외국인이 저거 1,000억 이상 사줘야 되는데 612억으로 그쳤습니다. 예. 지금 뭐다? 고점이다. 예.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고점이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요 저점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아 시장도 뭐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이고 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뭐 잘 5,000피 보합권을 좀 넘어서서 6,000피로 갈 수 있는 또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트럼프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환율 부분이 아니라 금리 부분, interest rates 같은 요 부분을 지금 새로운 의장을 좀 페드에 앉혀가지고 주식 부양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거의 4개월 연속으로 다우와 나스닥과 S&P가 많이 올랐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보합이었습니다. 사학개미들이 뭐 완전히 입에서 거품물 정도로 엄청난 지금 뭐 왜 이렇게 나스닥이 한국장보다 못하냐는 성토가 많았었는데 최근 1, 2주 전부터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결국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룰, 금리 자체를 확실하게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호응하는 어떤 이 반응이 미국 주식 시장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일본도 지금 뭐 금리 때문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국채 상당 부분 좀 불안정해서 나스닥이 뭐 종가 마감 하는 적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작년 12월 기사인데 그만큼 나스닥이 별로 좋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살아나는 어떤 분위기를 보이는데 관건은 이제 미국 국채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주담대 금리도 이제 이번 주 더 오르게 되고요. 6, 7% 금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금리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해서 나도 목돈 마련해가지고 뭐 어디든 집어넣어야지. 포모 현상 겪을 이유 없어요. 최고점입니다. 지금 5,000피.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도 최고점이에요. 자, 이 두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갇혀서 조금 내려올 즈음에 진입을 하시라. 예. 그래야지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또 무순위 줍줍 제가 늘 소개해 드리는 동탄 롯데캐슬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3억 9천에 해당되는 여기가 뭐 한 서너 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10채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좀 마지막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동탄 롯데캐슬은 34평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근데 분양가가 뭐 3억 9천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주상복합형 형태고요. 6호제곱 판상형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4제곱도 판상형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자이 늘 나온다 하지만 이게 정말 참 기대에 좀 부응하게 좀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은데 아마 1월 안에
나올 전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59제곱과 84제곱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또 34평은 25억 하고 있기 때문에 뭐 6억이니까 거의 뭐 한 4배 정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이 가성비가 끝판왕인 이 두 곳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금리 시장이 굉장히 비상한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둘씩 잡아간다면 최대한 또 위험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기준금리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되면 확실하게 또 베일을 벗게 되겠네요. 동결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파월의 또 운명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높겠고요.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과 아파트 시장은 최고점입니다. 좀 조심조심해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다면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번번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